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사한아빠 신조일입니다. 안녕. 네, 영상이 좀 오랜만에 업로드 됐죠? 네, 제가 AI 관련 강의 일정하고요. 이번에 클래스 101에서 일 잘하는 직장인을 위한 AI 활용 마스터 클래스 요거를 촬영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AI 관련 업데이트, 그리고 정말 쓸만한 AI 툴, 그리고 업무에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요 포인트에 맞춰서 업로드를 착착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에 하나가 딱 스쳐갔어요. 바로 데이터. 사실 직장인들한테 데이터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데이터 분석을 잘 해야만 하고 이 데이터로 무언가 뷰를 보고 앞으로를 기획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참 데이터라고 하면은 참 지긋지긋할 정도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잘 분석하고 리포팅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엑셀을 1도 몰라도요. 그래서 오늘 편의 제목은 엑셀을 1도 몰라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 되기 편입니다. 태산 네, 경영학 구루인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직장인들한테 데이터는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AI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가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어서, 나는 통계를 잘 몰라서, 제가 엑셀 수식에 좀 약해서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걱정을 제가 한 번에 싹 잡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쫙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은 아마 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좀 과장했다고요? 좀 과장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오늘 저의 절차를 한번 쭉 보시고 요 포인트에서 내가 데이터 분석할 때 한번 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영상은 저는 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GPT랑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많은 분들이 GPT에 그냥 수식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카운트 이프는 뭐야? 브이로그업은 뭐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정도 하는 거는 사실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물어보는 거랑 큰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연어로 물어볼지 그리고 엑셀에 이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야 되는지에 포커스해서 이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엑셀을 1도 못 다뤄도 나는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인데 뭐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오, 요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산 네, 첫 번째 파일에 보면 이름, 이메일, 점수, 비고가 있는 파일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한 파일부터요. 제가 파일을 3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한 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거 이렇게 해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지 AI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서 가장 맹점은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GPT한테 인지를 시킬 건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자, 이거를 어쨌든 제가 수식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를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엑셀에게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GPT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GPT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엑셀 수식에 대해 물어볼게. A열에는 이름, B열에는 이메일, C열에는 점수, D열에는 비고가 있어.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면 GPT가 엑셀 데이터의 컬럼들을 다 인지하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언제 하나하나 다 치고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네. 이렇게 다 쳐야 될까요? 치는 것만으로도 좀 짜증나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간편하냐면 네, A부터 D 칼럼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부터 A까지 있고 뭐 A부터 AZ까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쭉 드래그 하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냥 넣을 거예요. 이름, 이메일, 점수, 비고 A부터 D 컬럼이야. 기억해? 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쉽게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GPT한테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A열은 이름, B열은 이메일, C열은 점수, D열은 비고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질문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이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에 골뱅이 앞에 아이디만 좀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자연어로 GPT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인지시켜 놨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열의 이메일에 골뱅이 이전에 아이디만 추출하고 싶어. 수식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수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뭐 사실 예전에는 레프트 함수, 파인드 함수 이걸 다 각각 찾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에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면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복사를 하고요. 그대로 가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상태로 쭉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가 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자연어로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어떤 걸 해보고 싶냐면 점수대에 따라서 뭐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C열의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미만은 미흡, 60에서 80점은 보통, 81점에서 90점은 우수, 91점 이상은 최우수로 표기하고 싶어 수식을 만들어줘 라고 해볼게요. 잘 나올까요? 네. if 함수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만들어줬네요. 네, 그래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엑셀 파일을 GPT에 인지시키고 자연어 처리가 가능하구나. 네, 요것 좀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파일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파일입니다. 이 두 번째 파일은 날짜, 라인, 담당자, 생산 수량, 분량 수량, 분량률이 있는 전형적인 생산 데이터예요. 이 생산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최대 분량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기억나시죠? 그대로 칼럼을 드래그 한 다음에 GPT에 가서 이렇게 하겠죠? 엑셀에 대해 물어볼 거야. A부터 F 컬럼이야. 기억해? 라고요. 자,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함수를 GPT한테 뽑아내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졌어요. 최대 분량률이 높은 세 사람을 좀 제가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대 분량률이 높은 세 사람을 한번 뽑아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최대 분량률이 가장 높은 3명을 한 번에 뽑는 단일 수식을 만들어줘. 501행까지 있는 데이터야. 그러니까 행이 몇 개까지 있는지 데이터를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전체를 잡게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름과 최대 분량률을 표기해달라고 했어요. 잘 나올까요? 제가 여기서 단일 수식이라고 이야기한 건 조금 더 어려운 배열 수식에 가까운 것들을 뽑아내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네, 단일 수식으로요. 렛 함수를 알려줬네요. 처음 보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함수를 몰라도 돼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코드를 복사해서 엑셀 데이터에 가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영희, 정수현, 유민성이 최대 분량률이 가장 높은 세 사람이라고 딱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엑셀 데이터를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나 조금 할만한데? 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장 개선이 필요한 5명을 뽑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돼버렸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엑셀에게 자연어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GPT가 이 데이터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컬러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음 파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은 조금 더 어려운 파일인 것 같아 보여요. 네, 열도 좀 많아졌고요. 보니까 오더 아이디 있고요. 네, 오더 데이트,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 그리고 판매 수량, 그리고 세일즈 채널, 인플로우 소스, 그 다음에 캠페인 아이디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탭이 나눠져 있어요. 고객 정보, 제품 정보, 그 다음에 캠페인 정보가 있네요. 네, 이 데이터는 복합 데이터예요. 이 복합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네,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 데이터냐면 전체 총 판매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객단가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품 정보에서 이 정보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복합적인 데이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고민 없이 GPT에 이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자, GPT에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명확하게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AI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4단계의 프레임워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프레임워크는요, 맥킨지에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쓰는 프레임워크를 제가 AI에게 도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GPT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처방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각각의 프롬프트를 우리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GPT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걸 개선할 건지에 대한 처방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탐색의 단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매출액은 총 얼마인지, 복합 데이터에서 전체 매출액을 잘 나올지 좀 의심이 되는데 제가 결과값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이게 LG전자 데이터를 제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 제품 탑3와 각각의 판매 수량은 어떤 건지, 가장 매출이 높은 채널은 뭔가 라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탐색을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해볼게요, 여러분. GPT의 새 창에 가서요, 파일을 업로드 해야겠죠. 네, 테스트 3번, 이 데이터에 대해 앞으로 물어볼 거야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GPT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대로 시트 목록과 각 시트의 주요 구조를 먼저 확인해줘 라고 해볼게요. 시트 목록하고 컬럼 구조를 이제 다 인지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전체 매출액이 그래서 총 얼마인지. 이거 복합 데이터였어요, 여러분. 제품 정보 시트에서 판매 기록으로 끌고 와서 이걸 매칭시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총 얼마야? 라고 물어볼게요. 계산이 가능할까요? 총 매출액이 13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거 진짜 맞을까요, 여러분? 의심이 되니까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판매 기록에 가서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VLOOKUP으로 끌고 와야겠죠. 프로덕트 아이디, 컴마, 표 범위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하나, 둘, 셋, 넷, 컴마, 0을 찍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달러 값을 넣어줘야겠죠. 네, 해서 제 넣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얘랑 이 수량이랑 곱해야겠죠. 네, 그래서 또 맞춰보면은요, 전체 값이 얼마일까요? 네, 정확히 맞네요. 13억 8천만 58만 원.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쓸만한가요? 이제 신뢰를 얻었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매출이 높은 판매 채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탐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판매 채널이 높은 곳은 쿠팡이네요.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다? 라는 것까지 알려줘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우리는 탐색 단계를 거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뭘 해봐야 되냐면 이제 진단 단계를 거쳐보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 데이터를 연결해서 1단계에 파악한 현상과 원인 간의 어떤 변수 관계를 좀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예시를 보면 LG OLED EVO C4 TV가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 어떤 연령대 성별이 주로 구매라는 것처럼 왜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 등급 고객이 왜 다른 고객들에 비해서 평균 구매액이 낮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거죠. 자, 처음에 그냥 탐색으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됐는지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믹스해서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GPT의 역할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또 GPT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큰 문제는 골드 등급이면 더 많이 구매해야 되는데 왜 골드 등급 고객이 왜 이렇게 구매를 안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브론즈가 가장 1등이네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다른 등급보다 낮아요. 근데 충성도는 높지만 단가가 낮은 제품 구매 비중이 크네요, 원인이. 그리고 이미 구매 주기가 긴 고가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대요. TV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급 산정 기준이 구매 빈도 중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있었구나 라는 왜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왜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왜 카카오톡 알림 캠페인이 좀 낮았을까? 이게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래서 주요 원인을 좀 알려줍니다. 타겟 세분화가 부족하고요. 메시지 형식의 콘텐츠가 문제고, 그리고 클릭 후 전환 경로에 어떤 마찰이 있고요. 캠페인 타이밍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사점을 딱
정확하게 해주네요. 알림톡은 즉각적 구매 행동 유도보다 정보성, 리마인드성에 강점이 있다. 반면 복잡한 구매 플로우, 중복 타겟, 낮은 클릭 유입률로 인해서 한계가 존재하고요. 따라서 카카오톡은 전환 매체보다는 재방문, 관심 유도 채널로 포지셔닝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시사점까지 안내해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의심이 되는 요소들이 있죠. 아, 우리 회사는 좀 대비성 자료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요. 일단 데이터 마스킹을 해야겠죠? 데이터 마스킹을 할 때도요, 아이디 하나 적어주고요. GPT한테 중간에 별을 3개 넣고 싶어. 어떻게 데이터 마스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수식 뽑아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요, 임시 채팅 켜기 보이시나요? 오른쪽 상단에. 네, 임시 채팅을 켜고 하시면은 여러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임시 채팅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채팅은 기록에 표시되거나 GPT의 메모리 사용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서 예측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탐색하고 진단하는 데서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예측하고 처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일 때는 우리가 목표가 이거예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요, 미래를 예측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인사이트나 패턴 3가지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줘. 월별 매출 추세를 기반으로 다음 달 예상 매출액은 얼마일까? 라는 거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줘. 라는 것처럼 예측을 시켜보는 거예요. 2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인사이트나 패턴 3가지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건 좀 데이터를 깊게 보아야 되니까요. 이제 인사이트 알려주네요. 실버 고객이 실제로 가장 가치 있는 등급이다. 네, 인사이트 얻었습니다. 네, 예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설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버 고객군을 중심으로 리텐션 전략을 강화하면 전체 매출의 10에서 15% 추가 성장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네요. 인사이트 두 번째를 보면 30대 고객이 핵심 소비층이다 라고 알려주네요. 그리고 인사이트 세 번째를 보면 유튜브 광고와 네이버 검색이 매출의 쌍두마차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네요. 이렇게 해서 종합 전망까지 해서 예측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2단계까지 꼭 오셔야 합니다. 이 예측 단계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월별 추세를 좀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달 예상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거 우리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월별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점점 매출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보여지네요. 그래서 얼마가 예측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를 설명해줘요. 추세선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인 요인을 알려주고요, 예상 시사점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예측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들의 뷰를 GPT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방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이 목표는요,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분기 매출을 15% 성장시키는 액션 플랜 3가지를 제안해줘 라고요. 정말 GPT랑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운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장 수익성이 낮은 제품 라인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제안해줘 라고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다음 분기 매출을 15% 성장시키기 위한 액션 플랜 3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쭉 이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GPT는요,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시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액션 플랜 1번, 실버 등급 고객 리텐션 강화에 대한 거, 실행 방향까지 알려주죠. 그 다음에 액션 플랜 두 번째는요, 유튜브와 네이버 집중형 퍼포먼스 캠페인을 재편해야 된대요. 그리고 3번은요, 9월 신제품 시즌성 프로모션 집중 런칭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요약 KPI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산 아빠. 네, AI와 함께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탐색하고 진단하고 예측하고 처방까지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수식을 쓰고 그 다음에 GPT에게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기 위해서 셀을 인식시키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업로드하고요, 그 데이터 업로드한 걸 기반으로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진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 AI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11월 말에 공개될 클래스 101 일 잘하는 직장인을 위한 AI 활용 마스터 클래스 꼭 구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태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는 태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네, 오늘은요 챗GPT 프로젝트랑 구글 제미나이 잼스를 진짜 실무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GPT한테 이렇게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냥 시장 조사해줘, 이 데이터 분석해줘, 보고서 써줘. 이러면요 사실 AI가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AI한테 시키기 전에 세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시장조사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서까지 나오는 전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도 이런 교육 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교육 신청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태산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요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비즈니스 AI 에이전트 프롬프트 카탈로그 라고요. 그래서 구글 잼스나 아니면 GPT 프로젝트를 세팅하면 단계별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마치 에이전트처럼 사용하게끔 지금 세팅한 프로젝트 잼스 프롬프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네, 시작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예쁘게 만들었죠? 네, 12개의 세팅을 제가 다 해놨는데 오늘은 3개만 공개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2개가 다 완성이 되면 여러분은 업무 스코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마치 GPT나 제미나이를 에이전트처럼 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GPT에 가서는요 새 프로젝트를 여시고 경쟁사 리서치 에이전트죠? 제목 복사하셔서 네, 붙여넣기 하시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네, 만들어졌죠? 그 상태에서 네, 더보기 버튼 눌러줘서 프로젝트 설정 가신 다음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프롬프트 복사하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의 프롬프트가 다 한 번에 복사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 복사를 넣어 놓은 거는 구글 잼스에서는 설명도 추가하는 그 탭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넣어 놓은 거고요. GPT에서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침을 넣어 놓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세팅된 거예요. 그럼 잼스에서는 어떻게 세팅하냐면요. 구글 제미나이 들어가신 다음에 잼스 들어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새 잼스 있죠? 네, 새 잼스에 똑같이 세팅을 합니다.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설명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프롬프트 복사해서 네, 요청사항을 적어놓고 저장을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여러분 전속 AI 컨설턴트가 생길 겁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코치 에이전트를 제가 좀 세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전자의 판매 기록이 좀 남아있는 가짜 데이터고요. 여러 가지 판매 기록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가 있고 제품 정보가 있고 캠페인 정보가 있는 복합 시트입니다. 이 복합 시트는 어려운 이유는 지금 판매 기록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매출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품 정보에 판매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넣어 보는 거예요. 데이터 에이전트 세팅하신 다음에 그냥 넣어 보세요, 여러분.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코치 에이전트는 뭐 시작하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이거 넣어 주면은요. 지가 알아서 분석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이 프로젝트를 세팅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을 알아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세팅한 값으로. 그래서 핵심 인사이트, 채널별 성과 요약, 그리고 해석을 좀 해주죠. 그리고 자사몰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나오고요. 자사몰의 고객 프로필에 네, 남성이 훨씬 더 높네요. 기가 막히네요.
채널 전략의 우선순위를 자사몰 재구매율의 개선을 두고 보고서를 고정할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전에 테스트를 하면서 전에 데이터를 똑같은 거 넣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전혀 다르게 한번 세팅을 해보죠. 제대로 분석하고 싶어 라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 구조 확인하고 전체 KPI 해놓고요. 채널별 매출 수익 객단가 지금 다시 정리해주네요. 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드는 거죠. 자사 멤버십을 고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등급별 혜택 적립률 목표까지 설계 들어갈까요? 라고 해서 저는 좋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제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계별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좋아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하면 다음은 제가 혜택 숫자를 마진 훼손 최소화 기준으로 딱 맞춰서 권장을 3개를 뽑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GPT랑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권장한 3개를 뽑아달라고 해볼게요. 자, 이걸로 확정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공격형으로 확정하자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뽑아줘 라고 할게요. 형태로 정리본을 뽑아뒀다고 저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네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네,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사몰 공격형 채널 설계 및 분석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한번 프로젝트와 잼스 설정을 통해서 우리 업무의 시장 조사, 데이터 분석, 그리고 보고서까지 한번 작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은요, 이 프로젝트와 잼스는요,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 하게 세팅해 놨고요. 내용을 먼저 파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쓰고 모르는 거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네, 오늘 보여드린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이 3개의 에이전트 프롬프트 지금 바로 여러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먼저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동 발송 시스템이라서 지정된 문구 그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내주셔야 되냐면 프로젝트 프롬프트 신청합니다 라고요. 프로젝트 프롬프트 신청합니다 라고 꼭 보내주시고요. 신청 채널은 아래 2가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리얼리더십 네이버닷컴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인스타그램 @ 태사한아빠로 DM 보내주시면 됩니다. DM 보내주실 때는 꼭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하나로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잼스와 여러분의 GPT 프로젝트도 제대로 한번 세팅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받아보시면은요, 아직 9개가 잠겨 있을 거예요. 제안서, OKR, 인사평가, 계약서 검토. 이거는 앞으로 단계별로 오픈할 건데요. 어떤 걸 먼저 열지 여러분이 한번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많이 요청하신 에이전트부터 사용법 영상을 찍고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AI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퇴사한 아빠 신주일이었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퇴사한 자, 그 상태에서 HTML 파일로 열리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로컬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원래 풀 데이터, 3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오버뷰, 1번 매출 추이, 고객 분석을 가보면 성별 매출, 연령대별 매출 비중, 그리고 상품 분석, 네, 카테고리별로 나오고요. 프리미엄 등급 매출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리고 매장 분석,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프롬프트 제공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퇴산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퇴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네, 오늘 편의 이름은 데이터 유출 걱정 1도 없이 나만의 AI 데이터 대시보드 만들기 편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과연 GPT나 클로드한테 업로드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을 거고, 회사의 기밀이 있을 거고, 회사에서 보여지는 지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한테 업로드 했을 때의 파장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죠. 그런 것들을 걱정 없이 나만의 로컬 대시보드를 짜서 대시보드에 나의 파일을 넣으면 알아서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데이터 유출 걱정 1도 없는 데이터 대시보드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직장인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AI 라이프가 아예 달라질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그래서 장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AI 대시보드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라고요. 이거 다 노트북 LM으로 만든 거고요. 노트북 LM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제 영상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I 기반의 분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들이 생겨요. 치명적인 보안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사실 그냥 업로드한 다음에 하면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걱정되시잖아요. 오늘 이걸 완전히 해결할 거예요. 또 하나 이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되나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매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뭐 단순히 100행, 1000행 정도 되는 데이터 관리하지 않으시잖아요. 만행, 10만행, 30만행, 100만행 이렇게까지도 우리의 데이터들이 쭉 나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AI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제안할 거냐면 예전에는 뭐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하는 방식이었다면 로컬로 운영할 수 있는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로우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그거를 분석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먼저 지금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정립을 할 겁니다. 그걸 정립을 해서 일부 행만 가지고 와서 마스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유출에 걱정이 없겠죠? 그 상태에서 인지를 시킬 거예요. 어떤 AI를 사용할 거냐면 오늘은 클로드를 사용할 겁니다. 클로드가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고 웹앱을 만드는데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에 그 데이터를 인지시키고 이거를 내가 풀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보고자 하는 뷰어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주고 그거를 HTML 파일로 만들어서 로컬에서 바로바로 실행해서 나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물론 API를 연결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API를 허용하는 기업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정립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클로드에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풀 데이터를 넣어도 되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대산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이거 다 페이크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뭐 지역도 있고 회원 구분, 고객 아이디, 주문 번호, 주문 일자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 번호, 영수증 번호, 결제 시간, 뭐 프리미엄 카테고리, 시리즈, 단가, 수량, 총 매출액, 할인액, 실매출액, 아유 읽기도 힘드네요. 자, 이 정도의 데이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면은요, 어디까지 있냐면 AZ 칼럼까지 있거든요. 이 컬럼이 그냥 단순히 컬럼만 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점이냐면 지금 이 데이터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3만 행이 넘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AI가 있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GPT에 구독하고 쓰시면 이거 다 반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업로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200행 정도만 추려가지고 제가 데이터 마스킹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민감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고객 아이디, 주문 번호, 상품 코드, 그리고 포스 번호, 영수증 번호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마스킹을 좀 해놨습니다. 왜 마스킹을 이렇게 해놨냐면 이렇게 마스킹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업로드할 때 좀 안심하고 업로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놨냐면 약 200행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 현재 데이터를 구성해 놨습니다. 풀 데이터는 3만 행인데요. 자, 이걸 클로드에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클로드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클로드 모델 중에 사실은 오퍼스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오퍼스를 쓰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금방 우리 구독을 하더라도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대시보드는 소넷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소넷 4.5를 세팅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업로드 합니다. 네, 마스킹된 데이터를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일단 이 데이터를 클로드가 파악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대시보드를 만들 거야. 일부 데이터이고 이걸 일단 분석해 라고 할게요. 자, 그럼 클로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제 클로드가 분석이 끝났네요. 삼성전자 제품 판매 데이터 분석이 완료됐다고 해서 매출 구조, 프리미엄 전략의 성공, 고객 세그먼트의 특징, 채널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인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HTML 파일로 로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잖아요. 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프롬프트가 좀 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를 만들게 할 거니까요. 자, 보시면은 아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단일 HTML 파일 기반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면 즉시 브라우저에서 분석 가능한 대시보드야 라고 하는 명을 확실하게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외부 서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서버 연결 없이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에서만 수행해야 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력 조건은요, 사용자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데이터 컬럼 구조는 제공된 샘플과 동일한 형태로 가정을 하고요. 제가 마스킹된 거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컬럼명은 한국어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인식하라고 했어요. 이 데이터에 보면 날짜 컬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컬럼을 기준으로 날짜 범위 필터가 작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능의 요구사항에서는요, UI와 필터를 설정했습니다. 엑셀 데이터 업로드할 때 드래그 앤 드롭 지원하고 파일 선택 버튼도 제공할 수 있게 했고요. 업로드 후에 자동으로 데이터 로딩하고 파싱을 하라고 했어요. 바로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업로드 시 사용자 친화적인 에러 메시지를 주게 했습니다. 갑자기 기분 나쁘게 이건 안 됩니다 빡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날짜 범위에 대한 거 넣어놨고요. 제가 일부러 데이터 레인지 피커라고 하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이런 걸 넣어놨을 때 실제 데이터에서 골라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중 필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에는 성별, 연령대, 채널, 통합 매장명, 그리고 프리미엄 여부, 거주 지역, 카테고리 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개를 선택해도 그거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다중 필터 조건 했고요. 그 다음에 필터 UX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6개의 탭을 분석하게끔 해놨어요. 오버뷰, 고객 분석, 상품 분석, 채널 분석, 그 다음에 거래 상세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3만행을 넣던 10만행을 넣던 거래 상세의 내용을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해놨고요. 시각화 요구를 줄 때 차트.js를 넣어놨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야 차트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별 매출 추이 라인 차트, 유통사별, 파이 차트, 통합 매장별 막대 차트, 카테고리별 파이 차트, 필터 선택별 실적 테이블이 나올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거래 상세 요구 탭에서는요, 언제나 대용량 데이터에도 성능이 유지되도록 페이지네이션이 필수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왜 넣어놨냐면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페이지 이동 뭐 여러 가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성능 요구사항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엑셀 데이터가 수십만 행이어도 동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데이터 업로드 후 원본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하게 했고요. 근데 저장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나의 로컬에서만 움직일 거니까요. 그리고 필터 변경 시에는 매번 전체 데이터를 무조건 반복 계산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캐시 집계 구조를 활용하게 해서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필터 이벤트에 디바운스라는 걸 넣어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UI가 끊임없이 간소화되거든요. 자, 그리고 디자인 요구사항을 해놨어요. 사실 대시보드가 그냥 시각화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출력해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국 기업 보고서 스타일로 정돈돼야 되고, 상단에 제목, 기간, 필터 요약 붙여 있고, 그 다음에 KPI 카드, 섹션, 헤더 이런 거 해놨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미디어 프린트 적용을 해서 바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A4 규격으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구성을 하게끔 했고, 기술 스택이 고정을 해놨어요. 네,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복붙해서 쓰실 수 있게끔 제가 프롬프트 제공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모든 처리는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했고, 시트.js를 넣어놨어요. 그래야지 이 파일들을 시트화해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물은요, 최종 결과는 단일 HTML 코드 전체를 한 번에 출력하는 형태로 바로 볼 수 있게끔 수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대시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에 바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신나게 HTML 대시보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HTML 파일을 막 생성하고 있습니다. 네, 코드를 계속 짜고 있어요. 네,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게 바로 노코드 개발이죠.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완성이 됐네요. 삼성전자 판매 분석 대시보드 해서요. 엑셀 파일을 드래그하여 놓거나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그대로 산출물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HTML 파일로 열리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로컬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에 마스킹 되어 있지 않는 원래 풀 데이터, 3만 행이 넘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걸 넣으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오버뷰, 1번 매출 추이, 실적 요약 등이 나오고요. 고객 분석을 가보면 성별 매출, 연령대별 매출 비중, 고객 세그먼트면 상황에 대한 내용 나오죠. 그리고 상품 분석, 네, 카테고리별로 나오고요. 프리미엄 등급 매출에 대한 내용 나오고, 채널 분석 나오고요. 네, 채널별 상세 실적까지 나오죠. 그리고 매장 분석, 네, 삼성스토어 김해점이 가장 많은 매출을 했네요. 이 기간 안에. 그리고 거래 상세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래 상세는요, 3만 행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쭉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보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키값을 제가 선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일을요, 2025년 6월부터 31일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연령대별 비율이 싹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 또 하나 바꿔볼까요? 전체 연령대가 아니라 전체 해제하고요. 40대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면 우리가 AI로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대시보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네, PDF로 저장을 하게 하면 그거에 맞춰서 미리 보기가 선택이 되고 그 매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요. 사실 여기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A4 형태로 꽉 맞춰서 진행을 해줘 라고 하는 연속 프롬프트를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PDF-본 대시보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유출 없이도 데이터 분석에 대한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AI 시대의 보안성을 확보한 활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작성했던 프롬프트 갖고 싶으시죠? 이 프롬프트는요, 퇴사한 아빠 채널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지금 보이고 있죠? 리얼리더십 네이버닷컴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골뱅이 퇴사한 아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저한테 DM 주시면 이 프롬프트 그대로 드릴게요. 지금 이제 AI 시대에 딱 맞는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태산 아빠. 네, AI 보고서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오, AI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데이터 분석 2025년 10월 판매 성과 및 인사이트에서 핵심 지표 KPI 나오고요. 채널별 매출 분석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인쇄하기 누르면 이렇게 저장까지 된답니다. 바로 보고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바이브 코딩 가이드 하고요.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무료로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을 위한 바이브 코딩 실전 가이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태산 아빠.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태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오늘은 진짜 요청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 우리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게임, 웹사이트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직장인한테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인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뭘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결국에 내 데이터 분석 잘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롬프트 4개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에서 AI 보고서까지 한 번에 끝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롬프트 가이드랑요, 샘플 데이터 다 무료로 드리니까요. 받아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받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산 아빠. 네, 바이브 코딩. 뭐 결국에는 자연어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안 짜요. 그래서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말로 시키면 AI가 코드를 쭉 짜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웹앱들 배포했는데 그 웹앱들 만들면서 저는 코딩의 코자도 모릅니다, 사실.
AI한테 프롬프트를 잘 줘서 이런 것들을 산출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AI한테 한 번에 다 시키면 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대시보드 만들어줘, 차트도 넣고, 필터도 넣고, 보고서도 넣고, 인쇄도 되게 해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준다고 가정하면 AI가 좀 엉켜서 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단계별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텝들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스텝 1에서는 기본 뼈대를 만들고요. 스텝 2에서는 필터를 붙일 거고, 스텝 3에서는 탭 구조를 확장할 거고요. 그리고 스텝 4에서 AI 보고서를 올리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마치 레고 블록 쌓듯이요. 이게 바이브 코딩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걸 모르면 AI한테 아무리 시켜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바이브 코딩 도구는요, 사실 여러 개가 있어요. 저도 커서, 클로드 코드, 코덱스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입문자한테는 구글 AI 스튜디오만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료이고 설치도 필요 없고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AI 스튜디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준비물부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로 구글 AI 스튜디오. 구글 계정만 있으면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로그인 하신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그냥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뭘 할 거냐면요, 들어가서 빌드 모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걸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2번째로 바이브 코딩 가이드하고요, 샘플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무료로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을 위한 바이브 코딩 실전 가이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바이브 코딩이 뭔지, 그리고 기존 방식이랑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건 뭐가 필요한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구글 AI 스튜디오 접속 링크도 넣어 놨거든요. 이거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샘플 데이터로 실습을 할 거니까요. 샘플 데이터 실습하기를 클릭하시면 가상 판매 데이터를 제가 넣어 놨습니다. 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삼성전자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데이터고요. 네, 판매 데이터를 그냥 가상으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쭉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성별부터 뭐 연령대, 뭐 상품명, 뭐 아이디, 주문일자 쭉 가보면은요, AJ까지 있는 데이터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무려 3만 행이 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파일에 들어가신 다음에 다운로드에 엑셀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오늘 바이브 코딩을 하실 준비가 다 완료되셨습니다. 계산.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프롬프트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를 보시면 스텝 1에 기본 대시보드와 AI 인사이트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2단계에서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줄 겁니다. 프롬프트 해설에 들어가 보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줬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엑셀을 올리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게 계속 누적해서 쌓으실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하드 코딩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걸 그대로 계속 또 업데이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게 했고요. 핵심 지표와 카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어떤 게 들어가면 데이터 분석에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넣어 놓을 거고, AI가 자동으로 인사이트까지 넣어줄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 버전으로 넣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 버전으로 넣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좀 구획을 나눠가지고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실전 버전에 가시면 제품 판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앱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그 다음에 파일을 어떻게 업로드 할 건지, 데이터 컬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핵심 지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차트는 어떻고 AI 인사이트 영역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드 모드에 들어가서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입니다. 넣고 그냥 빌드를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대시보드가 나올 겁니다. 네, 제품 판매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라고 해서 벌써 나왔네요. 정확하게 79초 정도 걸렸는데요. 그럼 파일을 한번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네, 31,729건의 거래 데이터가 로드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고요. 네, 총 매출액, 순매출액, 총 할인액 나왔고, 일별 매출 추이, 그 다음에 채널별 매출 비중,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 나왔고요. AI가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주네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필터를 좀 줘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데이터 그냥 넣어놨는데 1년치 데이터예요. 우리 1년치가 아니라 이번 달 거 보고 싶고 아니면 3일 전 거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뭘 넣어줘야 되냐면 필터에 드롭다운 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날짜 범위를 해놓고 그 다음에 AI 분석 버튼을 통해서 나오게 할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넣어도 되긴 하지만 실전 버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만든 대시보드에 필터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필터 6개를 명확하게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날짜 범위 필터, 그 다음에 AI 비교 분석 버튼,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가서 또 밑에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한 단계씩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들다 보면은 저랑 똑같이 이렇게 프롬프트 넣었는데 잘 안 나오는 경우들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수정 프롬프트 그냥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면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알아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네, 이제 업데이트 됐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파일을 업로드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준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보니까 이제 6종 다중 필터 지금 들어갔고요. 날짜 범위,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연동, AI 비교 분석 이런 것까지 잘 들어갔는데 한번 더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네, 필터 제대로 나왔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별을 네, 남자만 해볼까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인터랙티브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연령대를 좀 축소해 볼게요. 기가 막히죠? 네,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날짜 범위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네요. 네, 촥촥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는요, 탭 구조를 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AI가 항목별로 해석하게끔 만들 건데, 이때는 한 화면에 모든 차트를 넣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탭을 좀 분리해 보려고 해요. 또 실전 버전으로 보면 각각의 탭 구조를 명확하게 줄 거예요. 오버뷰, 채널 분석, 고객 분석, 상품 분석, 데이터 상세, 보고서, AI 코멘트 동작까지 한번 넣어볼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네, 여기다가 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완성이 됐네요. 한 140초 정도 걸렸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지금 탭 분리된 거 보이시나요? 오버뷰, 채널 분석. 네, 기가 막힙니다. 네, AI 분석 코멘트 나오고요. 고객 분석, 상품 분석, 데이터 상세, 전체 데이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AI가 종합 보고서까지 산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는요, 보고서 생성 버튼을 누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구조, 그 다음에 인쇄 복사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은 프리뷰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까지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 내에서 하는 거니까 프리뷰에서만 테스트가 되거든요. 이거 사실 배포하려면은요, 구글 제미나이 API 키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걸 기반으로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비용 지불하지 않는 버전으로 오늘 쭉 해보도록 할게요. 실전 버전에 보면은요, 보고서 탭을 이제 완성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생성 버튼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A4 비율로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크다운, 출력 버튼 나오게 할 거고, 텍스트 복사와 인쇄 PDF, 그 다음에 AI 호출 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부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오, 네, 나오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고서 나왔는지 한번 봐야죠. 네, AI 보고서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오, AI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데이터 분석 2025년 10월 판매 성과 및 인사이트에서 핵심 지표 KPI 나오고요. 채널별 매출 분석 나오고요. 일별 트렌드, 카테고리별 성과, 고객 세그먼트, AI 개선 제안 나오고 종합 소견까지. 이거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인쇄하기 누르면 이렇게 저장까지 된답니다. 바로 보고할 수 있겠죠? 참 AI 바이브 코딩의 세계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샘플 데이터로 한번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바이브 코딩 할 만한가요? 이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이 이걸 받으실 때는 요 내 데이터 사용하기는 아마 잠겨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의 영업 비밀이기도 하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첫 행을 드래그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넣은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고 컬럼 분석하기 하면
분석 항목, 필터 항목 이런 것들을 알아서 구분을 해서 커스텀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데이터 구조가 다르고 분석 포인트가 다르고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업 단위로 AI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직접 우리 회사 데이터에 맞는 프롬프트 설계부터 AI 업무 자동화 컨설팅까지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기업은요, 제일 아래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교육 신청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링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거 정리해보면요, 오늘 프롬프트 4개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기본 대시보드, 필터, 탭 구조, AI 코멘트, 그 다음에 AI 종합 보고서까지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이때 프롬프팅 할 때 진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역할을 부여하고 입출력을 정의하고 형식을 지정하고 조건과 제약을 주고 반복적으로 계산하면 바이브 코딩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럼 약속드린 구글 스튜디오 가이드 어떻게 받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메일 realleadershipnaver.com으로 구글 스튜디오 가이드 보내주세요 라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인스타그램으로 골뱅이 태산아빠 팔로우 하시고 DM으로 구글 스튜디오 가이드 보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키워드 구글 스튜디오 가이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난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 태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려면 드래그해서 뭐 고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인 엑셀이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제품 탑3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해요. 판매 기록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태산 아빠. 안녕하세요. AI 강의하고 있는 태산 아빠 신주일입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클로드 AI가 업데이트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클로드인 엑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엑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려면 여러 가지 함수를 알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뭐 피벗 테이블이 뭔지 뭐 이런 것까지 작성하는 방법들을 쭉 알아야 됐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가 엑셀에 들어가면서 정말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엑셀을 AI랑 분석을 하려면요, 뭐 엑셀 데이터를 인지시키는 방법도 있고 업로드를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엑셀 안에서 무언가 산출할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잖아요. 그거를 클로드가 해냈습니다. GPT도 아니고요, 코파일럿도 아니고요, 바로 클로드 AI가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거든요. 엑셀 데이터 분석의 미래, 클로드인 엑셀이라고 좀 해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업무 자동화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엑셀 데이터 분석하려면 여러 가지 함수들 알아야 되잖아요. VLOOKUP, SUMIF, 뭐 피벗 테이블, 이제 진짜 몰라도 돼요. 기존에는 이런 수식들 다 외워서 했잖아요. 이제 진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매출 분석해줘, 이 한마디면 끝나요. 자연어 처리, 즉각적인 분석, 수식 연계 5분이면 끝납니다. 왜냐면 클로드가 다 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클로드인 엑셀이 뭔지,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실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파일럿이랑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엑셀에서 붙어있는 코파일럿 써보셨나요? 네, 정말 형편없죠. 이거 클로드인 엑셀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원이 다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완전 레벨이 다른 엑셀 데이터 분석, 클로드인 엑셀입니다. 태산 아빠. 네, 클로드인 엑셀을 살짝 설명드리면요, 엔트로픽에서 만든 공식 엑셀 애드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를 엑셀에서 쓰려면 어떻게 했나요? API 키 발급받고 토큰 충전하고 복잡했죠. 그리고 코파일럿은 너무 형편없었고요. 근데 클로드인 엑셀은요, 클로드 프로 구독하고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냥 클로드에서 주어진 크레딧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클로드인 엑셀에서 가능하냐면 워크북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요, 다중 시트 자동 연결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중 시트 갖고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분석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하고 시각화 차트 바로 생성되고요, 전략적 인사이트 도출 및 보고서 작성까지 진짜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클로드인 엑셀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엑셀에 가서요, 추가 기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추가 기능 들어가서 클로드를 검색해요. 그래서 클로드 by 엔트로픽 인 엑셀을 추가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합니다. 기존에 클로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로그인해서 쓰시면 되고 제 영상을 보시고 와 이거 진짜 쓸만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구독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승인을 해서 자 그럼 엑셀 안에 클로드인 엑셀이 애드인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파일럿도 구독하고 있어서 코파일럿이랑 한번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잘 사용하는 데이터죠. 삼성전자의 판매 데이터를 페이크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더 아이디, 오더 데이트, 커스터머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수량, 세일즈 채널, 인플로우 소스, 그 다음에 캠페인 아이디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왜 어렵냐면 여기서는 전체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수량만 있을 뿐이지 제품 정보에 가서 가격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클로드는 그것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판매 기록 탭에 가서요. 코파일럿에 먼저 들어가 볼까요? 코파일럿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전체 매출액을 계산해줘 라고요. 코파일럿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액을 계산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엑셀을 만드는 회사 어디예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못해요. 근데 클로드인 엑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 데이터의 전체 매출액을 계산해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HR에 매출액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제품 정보 시트를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네, 이제 나왔네요. 전체 매출액 결과 13억 8,058만 원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정확하거든요. 제가 맨날 계산하는 시트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클로드인 엑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제미나이. 제미나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스프레드시트에 똑같은 데이터를 얹혀놨거든요. 제미나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시죠. 네, 똑같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일으키고 저 똑같이 질문했거든요. 이 데이터의 전체 매출액을 알려줘 하니까 개별 제품의 판매 가격 또는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필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아직 이 전체 시트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클로드인 엑셀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클로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클로드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왜 일어났는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인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해서 보고서 형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엑셀 안에서요. 우리가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엑셀 안에서 하면 제일 베스트잖아요. 그거를 클로드인 엑셀이 해냅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액 계산했으니까 조금 더 탐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가장 많이 팔린 제품 탑3와 각각의 매출 수량,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려면 드래그해서 뭐 고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인 엑셀이 그냥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제품 탑3 이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해요. 판매 기록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좀 이렇게 늘려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피벗 테이블을 그냥 바로 만들어줘요. 내가 뭐 작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피벗 테이블 만들어줘 라고만 하면 클로드인 엑셀에서 다 해줍니다. 야, 이거 재밌으니까 이번엔 조금 차트를 한번 만들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판매 채널별 매출 비중을 파이 차트로 시각화해줘 라고 했는데요. 차트 시각화도 가능할까요?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판매 채널별 매출 분석해가지고요 피벗 테이블하고 파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엑셀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어떠한 AI도 이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오로지 클로드인 엑셀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할게요. 진단을 해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갤럭시 폴드 5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 팔리는 이유를 분석해 달라고 할 거예요. 어떤 연령대, 성별, 지역의 고객이 주로 구매하는지, 그리고 고객 정보 시트와 연결해서 분석하고 차트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고객 정보 시트를 연결하라고 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연결합니다, 또. 네, 이제 분석 결과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갤럭시 Z 폴드 구매 고객 분석해서
연령대, 그리고 지역, 그 다음에 멤버십, 그래서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 해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저만 놀란 거 아니죠, 여러분? 엑셀에서 이렇게 클로드인 엑셀만 있으면 바로바로 분석이 가능하고 내가 뷰어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월별 매출 추세를 분석하고요. 8월 예상 매출액을 예측해 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추세선이 포함된 차트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운 시트에 차트를 넣어줘 라고 하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완료가 됐네요. 월별 매출 추세 분석 및 8월 예측 결과 나왔고요. 추세 분석 결과 월별 매출액의 감소액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원인, 그리고 권장 대응 방향까지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네, 경고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원래 4개의 시트만 있었거든요. 거기에 월별 매출 분석 시트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거 살짝만 이렇게 왔다 갔다 다듬어가지고 바로 보고서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데이터 분석 아닌가요? 진짜 클로드인 엑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꼭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요, 보고서도 한번 써보게 할까요? 이 분석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원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핵심 숫자, 액션 아이템을 포함하라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나올지 한번 보죠. 경영진을 위한 원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 드린다고 하네요. 네, 이제 보고서 나왔네요. 2025년 판매 실적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리 하나 해주고요. 핵심 지표, 탑 3 제품 및 채널, 그리고 월별 매출 추세 분석, 네, Z폴드5 고객 프로필 분석, 그 다음에 액션 아이템에서 하이, 미디움, 결론 및 권고사항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까지 이렇게 원페이지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진짜 엑셀 데이터 분석해서 뭔가 결과물을 가져가는 거 아닐까요? 대산 아빠. 네, 이렇게 해서 클로드인 엑셀 살짝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딥한 버전은 이제 신규 기능이니까 제가 또 체험을 해보고 좀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에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셨나요? 아니면 엑셀 데이터 분석 너무 어려우신가요? 난 수식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클로드인 엑셀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지금 바로 클로드인 엑셀 설치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AI로 도움되는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대산.